네, 여러분 오늘은 45강 일목균형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보조지표 강의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볼린저 밴드 이제 마지막 부분 보고 일목균형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조지표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보조지표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조건 검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해석을 할 때도 보조지표를 사용을 하지만 조건 검색에 이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조건식을 4가지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조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조건 검색식만 4개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OBV를 활용한 이제 세력의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하는 조건 검색식을 드렸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받으셨을 거고요. 이 OBV는 거래량을 포착을 하는 지표인데 매집 신호를 포착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종목의 어떤 매집이 이제 들어와줘야 그 이후에 크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다크호스 공략주로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하시라고 한 종목 중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이 꽤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집의 신호가 들어오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검색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시면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5월 26일에 OBV를 활용한 조건식 3입니다. 그래서 조건식 3을 이제 실행을 했었고요. 일단 종목이 사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이제 이 지표를 만족을 하는 종목을 쭉 뽑을 수가 있고요.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이 딱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종목 중에 7가지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압축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장 마감을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여기에 나온 7종목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단 한 종목도 빠짐없이 지금 이제 5월 26일에 이 종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7종목이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제 매집 신호도 포착을 하지만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지표를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부 다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 보시면 SDN이랑 신성ENG, S에너지, 진바이오텍, S폴리텍, GNC에너지 나온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SDN이랑 신성ENG, S에너지 전부 다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이번 주에 굉장히 급등을 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완전히 날아간 종목이고요. 그리고 S폴리텍이랑 GNC에너지 지금 나프타 관련주인데 이번 주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딱 7종목이 잡혔는데 이렇게 같은 테마가 잡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마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S폴리텍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닥터스탁이 끝나고 유튜브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S폴리텍 공략을 하시라고 해서 2차 목표가 5,500원 말씀을 드렸는데 5,4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공략 이후 19.9%가 상승을 했고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거의 20%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GNC에너지 아까 제가 수익률 리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5월 13일에 공략을 했었지만 조건식에 다시 한번 이제 잡히게 되면서 이번 주에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10%가량의 급등이 또 나왔고요. 공략 이후 23.9%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S에너지 같은 경우는 검색 이후에 6월 7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태양광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가 39%가량 이번 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전부 다 5월 26일에 조건 검색에 잡혀서 나왔는데 이번 주에 큰 시세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지표를 추가를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이 조건 검색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했을 경우는 급등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잡히게 되는데 뭐 수산중공업이나 뭐 S폴리텍은 제가 이거는 2번이나 공략을 한 종목입니다. 아까도 방금도 제가 S폴리텍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도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3일 만에 이 볼린저 상단
하단을 돌파하면서 43%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조건 검색식도 오늘 노란톡에서 다 제공이 되시고요. 그래서 조건 검색을 해본 결과 5월 31일에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조건 검색식을 이제 이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CS 베어링이나 유닛은 동국 SNC 잡힌 걸 볼 수가 있는데 풍력 관련주가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고유가가 형성이 되면서 120달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조건 검색에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니슨 같은 경우는 6월 7일에 시간의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검색 이후에 27%가량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유니슨으로 20%의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CS 베어링 검색 이후에 17%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풍력 에너지주도 이번 주에 굉장히 강세였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화전기는 이제 전선 관련주인데 지금 보시면 6월 8일에 검색 이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검색 이후 43%가량이 급등을 했고요. 일단 급등주를 선호를 하시는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조건식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볼린저 밴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고요. 일단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하시면은 세 가지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 이렇게 세 가지 선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 중심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중심선을 보시면은 이제 기울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21선인데 21 이평선이 이평선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21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21선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주가를 확인을 하시면은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아래 빠져가지고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21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1선을 보실 때는 이제 기울기를 같이 확인을 하시면은 매매에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낙폭 과대주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는 이제 떨어지는 칼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제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반등이 시작이 된 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시고, 그래서 그걸로 볼 수가 있는 게 이 21선이 좀 기울기가 우상향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바꾸는지를 보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위지트를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작년에 공략을 하시라고 해서 거의 이제 단기간에 31%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31%가량 수익권이 나왔고요. 일단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는 전부 다 가격 전략을 다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요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중심선, 이 보라색 선이 21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기울기가 이렇게 하락세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은 기울기가 이제 방향을 틀면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하락세가 거의 7개월이나 지속이 되는 걸 보다가 단 한 번도 이 21선이 기울기가 상향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 마지막 상황 보시면 이때서야 이제 방향을 틀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반등의 신호를 제가 포착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때 매수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 21선이 이렇게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수가 잡히셨을 거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21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상향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37%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21선이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되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스트는 제가 지금 최근에도 맥스트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가격 전략을 전부 다 오픈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전부 다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3주에 걸쳐서 46%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볼린저 밴드 중심 요 21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하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상황을 보시면은 21선의 기울기가 방향을 틀면서 이렇게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마지막 날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날이 이날이고요. 그러니까 이날 지금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1선의 기울기를 확인을 하시면은 확연히 방향을 틀은 거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등의 신호가 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때 잠시 횡보하다가 이날 보시면은 상한 바로 아래까지 갔습니다. 장중에 29%가 급등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46%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가 저점일 거야 하지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계속 예측을 하기보다 일단 반등의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공략을 한 건데 이제 반등의 신호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21선으로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확인을 하시고 이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일목균형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목균형표는 오늘 이제 처음 들어가는데 일단 이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오늘 상승을 하고 계속해서 1000% 100%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상승이 시작이 됐으면 어떤 시간이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세로 바뀌거나 아니면 급등세로 바뀌거나 추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하면서 이제 고점을 찍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지금 상승세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냐면 이제 6개월 정도는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6개월 정도 상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또 6개월 정도는 이제 시간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일목균형표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주가 추세가 바뀌는 걸 이용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의 미래는 과거의 모습에 영향을 받고 또 대칭되는 수준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거를 이용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네, 지금 보시면 6개월 동안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는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균형적으로 좀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목이란 그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일목이 좀 한눈에 파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미래를 좀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표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일목균형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선이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제 기준선, 전환선, 그리고 스팬이 3가지가 나오는데 선이 5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구름층이 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구름층입니다. 그래서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또 구름층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양운입니다. 그래서 구름층은 보통은 지지랑 저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아래에 구름층이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름층은 제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전환선이랑 기준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선이랑 기준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기 일목균형표에서는 어느 정도 그 수열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주가가 변곡점이 되는 수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기본 수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과거의 주가 움직임을 좀 분석을 했을 때 통계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9랑 17, 26, 52 이런 숫자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통계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환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환선은 구거래일 중에 이제 최고점이랑 최저점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는 값인데 둘이 더하고 나누기 2를 했기 때문에 중간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래일 동안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 중간값에 점을 다 찍어가지고 선으로 연결을 한 게 이 전환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9일간의 주가 이동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11선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평선은 많이 아시죠, 그렇죠? 11선이랑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준선에 대해서 보시면은 기준선은 26일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변곡점이 되는 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9랑 26을 쓴 거고요. 그래서 26일 중에 이제 고점이나 저점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이니까 중간 값입니다. 그래서 26거래일 동안 고점이랑 저점을 나누기 2를 해서 그 점들을 다 이은 선이 기준선이 되고요. 얘는 지금 26일이기 때문에 21선이랑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은 이 전환선은 11선이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고 이 기준선은 21선이랑 비슷하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날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보시면은 이제 전환선을 이제 찾아볼 건데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 구름이랑 이런 건 다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전환선이랑 기준선만 나오고 있고요. 요 빨간 선이 전환선입니다. 그리고 요 회색 선이 이제 기준선이 되는데 이 전환선들의 움직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을 보시면 고점이 요 가격에 찍히게 되고 그리고 전환선은 9거래일 동안의 고점이나 저점을 중간값을 이은 거기 때문에 이제 9거래일 전에가 바로 요 날입니다. 그럼 이때 저점이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저점이랑 이 고점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찍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9거래일 동안에 그 중간값을 전부 다 이어봤을 때 이러한 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거래일 동안의 주가의 어떤 이동을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기준선은 26일입니다. 그래서 캔들 26개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6일 전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근데 지금 요 구간에서 봤을 때 가장 저점이 여기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랑 그리고 고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중간값을 구하시면은 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이 이렇게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포착을 하실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기준선은 26일간의 어떤 저점이랑 고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후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까지 전부 다 합산을 해서 이제 그 과거의 데이터까지 다 합산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최근의 데이터를 비중 있게 반영을 하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선 같은 경우는 후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환선의 경우는 선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을 좀 더 빠르게 포착을 하는 게 전환선이고 이제 기준선은 좀 후행적이고 느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환선이 이제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11선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기준선이 후행적입니다. 21선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했을 경우는 이제 매수 관점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탈했을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꺾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선이랑 기준선은 이제 어려울 거는 없이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좀 잘 아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요 빨간 선이랑 전환선이랑 기준선이 이제 회색입니다. 그리고 전환선이 이제 빨간 선이고요. 이렇게 엉켜 있다가 지금 보시면은 전환선이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그렇죠? 이제 교차가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매수 관점이 되고요.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전환선이 계속해서 이제 위쪽에 있으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요 상황 보시면은 전환선이 이제 기준선 밑으로 이제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때가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교차가 나왔고요. 이때가 매도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가 좀 꺾이는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가 이제 교차 시점으로 매도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해가지고 이때 매도를 하셨더라고 하더라고도 지금 보시면 거의 100%가량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만 매매를 해보셔도 수익이 나는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승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해서 4월 8일에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요. 네,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돼서 24%가량 수익권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이렇게 밑에 빠져 있죠. 전환선입니다. 전환선이 밑에 빠져 있다가 이제 살짝 올라오는 흐름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제 교차 신호가 왔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상황 보시면 이때 이제 매수를 해서 그 다음에 전환선이 계속해서 위쪽에 있습니다. 이제 기준선보다 계속해서 위쪽에 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78%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시점을 여러분들이 잡아보셔야 되는데 이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쪽에 있을 경우는 굳이 매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시점을 보면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교차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시세가 좀 꺾일 수 있는 신호가 나왔다라고 하고 이제 매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렌시스 이 종목도 이제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이 전환선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선이 회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두 선이 이렇게 엉켜 있죠, 그렇죠? 엉켜 있다가 이제 전환선이 이렇게 위로 뚫고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교차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요. 단기적 시세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요날 제가 공략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날 공략을 하시라고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환선이 계속해서 이 기준선보다 위쪽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주가도 계속 이제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보시면은 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면서 매수가 대비 45%가 상승을 한 걸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때서라도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보시면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꺾이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매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준선이랑 전환선을 이용한 좀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좀 더 이제 보시면 이제 기준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26일간의 주가의 이동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21선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좀 이평선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21선이 아까 제가 또 기울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기준선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추세라는 거는 이제 강세를 말을 합니다. 굳이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종목을 안 보셔도 되고요. 또 기준선이 하락을 할 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추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1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하락을 하는 추세가 되면은 이때는 약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릴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21선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 기준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종목이 강세라는 거를 뜻합니다. 강세이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해도 되는 관점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캔들이 이제 기준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기준선을 이탈을 하고 이 전환선도 이탈을 하면서 게다가 여기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이때 이제 매도를 할지 말지의 여부는 이제 기준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좀 아래로 좀 빠져 있지만 이 기준선이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매도를 보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제 매도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고점을 경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선이 상승 추세라면은 주가가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매도를 보류하시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렇게 잠시 이탈을 한다고 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속임수의 가능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조건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이 조건 검색식을 드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제 OBV를 활용한 지표가 활용된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SDN, 신성에너지, S에너지 전부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SDN이 상한가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체 에너지주가 잡혔는데 이제 테마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조건 검색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